다시금 한국 축구 레전드 중 한 명인 기라드, 기성용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직접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이강인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프랑스 매체 부국민은 올 시즌 종료 이후 PSG 선수단의 거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올 시즌 종료 이후에도 PSG에 잔류할 것이 확실한 선수로 바르콜라, 루이스, 비티아, 멘데스, 베랄도, 에르난데스, 다닐루, 마르키녀스, 킴펜베, 돈나룸마, 테나스 등 1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아센시오, 무아니, 하키미는 팀에 잔류해야 할 선수로 언급했습니다. 파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인데요. 기복을 보였으나 임팩트가 상당했던 덴벨레와 그래도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무아니, 아센시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상급 오른쪽 풀백 하키미를 노리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강인 선수도 포함되어 파리 생제르맹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입니다. 반면 올 시즌 PSG에 합류했지만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한 하무스, 우가르테, 쇼크이니아르는 무키엘레, 솔레르 등과 함께 팀을 떠나야 할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종료와 함께 PSG와 계약이 만료된 은바페와 함께 크루자와 나바스는 팀을 떠나는 선수로 언급됐습니다. A매치 10호 골을 기록한 이강인은 그대로 손흥민에게 달려가 폴짝 뛰어 안겼습니다. 요란하던 중국 관중들은 일제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번 골로 이강인은 최근 10번의 A매치에서 6골 3도움을 올리게 됐습니다. 10경기에서 9개의 공격 포인트. 최고의 폼인데요. 이 경기 약 79분간 활약한 이강인은 1골 이외에도 89%의 높은 패스 성공률, 기회 창출 1회, 상대 박스 내 터치 1회, 드리블 성공 1회, 파이널 서드 지역 공 투입 무려 10회를 기록하며 한국이 답답한 순간마다 숨통을 트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 경기 손흥민이 위치한 왼쪽 측면에서 주로 공격을 풀었습니다. 이강인이 위치한 오른쪽으론 공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공을 잡을 때면 필드 전체를 확인한 뒤 동료가 쇄도하는 쪽으로 공을 뿌리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왼쪽 측면에 위치한 손흥민을 발견한 뒤 긴 패스로 공을 연결하고 다시 침투해 손흥민의 패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는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소속팀 PSG와 대표팀에서 여러 포지션을 오가며 활약 중입니다. 그는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 이야기가 나오자 매 경기 매 순간 다른 것 같다. 감독님이 원하시는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대표팀에서 처음 한 인터뷰처럼 매 순간 팀을 가장 많이 돕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 포지션에 신경 쓰기보다는 팀의 도움과 보탬이 많이 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큰 변화의 시기를 앞뒀습니다. 손흥민, 이재성, 김진수 등 1992년생들의 나이가 30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젊은 피 이강인의 맹활약에 팬들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한국 축구 레전드 중 한 명인 기라드, 기성용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직접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이강인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이강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감탄하며 한국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했습니다. 기성용은 이강인에게 자신감과 경기 운영에 필요한 성격적인 요소들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 미드필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 미드필더가 되려면 실력뿐만 아니라 성격과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발언했는데요. 기성용은 이강인이 발렌시아에서의 데뷔와 그의 성장을 언급하며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유럽 리그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야기한 점과 더불어 다양한 이강인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이강인 선수 데뷔 때를 먼저 언급했는데요. 강인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발렌시아에서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유스 시절 때 강인이가 어떻게 컸고 어떤 기량을 보여줬는지 보다는 저는 이것보다는 어쨌든 그 나이에 흥민이도 마찬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스페인이라는 무대에서 발렌시아잖아요. 이거는 정말 좋은 팀이잖아요. 발렌시아는 스페인 유스에서도 알아주는 명문팀이에요. 거기서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데뷔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외국에서 생활을 해서 더욱 와닿았어요.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인이의 플레이를 보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볼을 차는구나라는 거를 봤을 때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강인이의 플레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점점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느껴져요.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또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이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습득하고 성장하는 것 같아 놀라워요.
한번 이렇게 흡수해서 그거를 경기장에서 자기 것 만들고 성장하고 이게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건데 이렇게 단시간이 되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19살, 20살, 21살, 23 이렇게 25살 계속 변하거든요. 강인이가 딱 지금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2001년생이니까. 물론 본인의 노력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폭발력이나 그 다음에 드리블을 할 때 이제 결국에는 이 몸이 받쳐줘야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작년, 재작년, 작년 올해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강인이가 보고 있는 미드필더 중앙 포지션은 경쟁이 높고 수비, 중앙 미드필더로서는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하고 스피드가 좋은 측면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요. 미드필더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수행하며 경기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미드필더는 중앙과 사이드에 유리한 시야를 가지고 있어 팀의 빌드업 및 수비에 기여해야 해요. 최근에는 수비적이면서도 공격적이고 영리한 미드필더들이 선호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역할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풀어나오는 것이 어렵고 점수를 받는 것도 무척이나 힘들다며 미드필더 역할의 중요성,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강인 선수가 중용받는 이유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볼간수와 탈압박이 가장 장점인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중용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기술적 우위와 적극적인 수비가담까지 있으니 정말 엘리케 감독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에 고무된 김도훈 감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급 칭찬을 날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 감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강인은 솔직히 계속 칭찬을 해줘야 하는 선수라며 축구 선수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모든 플레이가 탁월하다라며 메시가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역시 동시대에 볼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기에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보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프랑스 현지 축구 팬은 음바페에게 니어포스트 슛 기술 배운 것 같다며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 선수의 슛 장면을 비교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반대편으로 감아서 차는 경우가 많은데 음바페 선수가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으며 니어포스트로 때렸고 이번에 이강인도 왼발로 감아차지 않고 니어포스트 각도로 때린 것을 비교하며 말한 것입니다. 골키퍼와의 심리전 및 슈팅 타이밍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 이강인 선수인데요. 멋진 맹활약에 눈이 호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